앤서니 라빈스 거인의 힘, 무한 능력입니다. NLP 자기 개발을 위한 혁명적인 심리 과학. 나는 한때 극도의 비만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 날씬해지려면 날씬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가를 알아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체중을 13kg이나 줄일 수 있었다. 나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이런 식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본받기 시작했다. 탁월성 연구를 하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빼놓지 않고 모두 연구했다. 그때 나는 신경 언어 프로그램, 즉 NLP라고 알려진 새로운 과학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내가 NLP를 접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이 만나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을 잊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책의 목적에 동조하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NLP라는 말을 분석해보면 신경은 뇌를 의미하고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를 뜻하며 프로그래밍은 어떤 계획이나 과정을 설정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NLP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모든 언어가 인간의 신경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능력은 신경체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렸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적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신경체계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NLP는 자원감이 풍부한 상태를 만들어 행동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란 단어 자체가 그것이 어떤 과학인지 잘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심리치료 전문가나 몇 안 되는 행운의 기업 임원들에게만 교육 기회가 있었다. 처음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뭔가 크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포증으로 3년 이상 심리치료를 받아온 한 여성을 NLP 전문가가 단 45분 만에 완치시키는 것을 보았다. 나는 NLP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NLP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같은 결과를 5분이나 10분 안에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NLP는 우리의 두뇌 작동에 관한 조직적인 틀을 제공한다. 우리의 내적 상태와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와 행동까지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간단히 말해서 NLP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두뇌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관한 과학이다. NLP,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밀 열쇠. 나는 NLP를 통해 그동안 원했던 것을 정확하게 찾았다. NLP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제공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주저없이 쉽게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되는 행동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심리적, 신체적 행동이 주저없이 쉽게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리체계를 만들었을까? NLP 가설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동일한 신경체계를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세상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정확히 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신경체계를 작동시켜 그 일을 똑같이 해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특정한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을 본받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전략, 즉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철자를 아주 잘 외운다면 우리도 4, 5분 만에 그 사람을 본받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7장에서 배우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자녀와 대화를 할 줄 안다면, 어떤 사람이 자녀와 대화를 잘할 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신경체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내서 본받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일은 상당히 복잡해서 본받거나 따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신념과 충분한 욕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꾸고 조정한다면 실제로 어느 누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물론 어떤 일은 상당히 복잡해서 본받거나 따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신념과 충분한 욕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꾸고 조정한다면 실제로 어느 누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모두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몇 년씩 시행착오를 한다. 하지만 처음 성공한 사람이 몇 년 걸릴 일도 본받기를 하면 짧은 순간 몇 달, 그래도 또는 적어도 처음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시간 안에 그만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NLP의 역사. NLP는 존 그린더와 리처드 밴들러 두 사람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그린더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언어학자였다. 그리고 밴들러는 수학자이자 게슈탈트 심리치료사이며 컴퓨터 전문가였다. 두 사람은 힘을 합해 독특한 작업을 하기로 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달인이 된 사람들을 찾아서 본받기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원한다고 느끼는 분야, 즉 변화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찾았다. 그들은 성공한 비즈니스맨, 뛰어난 심리치료사, 기타 탁월한 사람들을 몇 년씩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교육과 패턴의 정수를 추출했다. 게슈탈트 테라피, 형태요법의 프레드릭 펄즈, 패밀리 테라피 가족요법의 버지니아 세티어, 독자적인 방식의 에릭소니언, 최면요법의 밀튼 에릭슨 을 본받아서 몇 개의 효과적인 행동 변화 패턴으로 집대성한 결과 대단히 유명해졌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은 세티어가 어떻게 다른 심리 치료사가 실패한 사람의 인간관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찾아냈다. 그녀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 패턴을 이용했는지 알아낸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패턴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활용해 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세티어처럼 오랫동안 심리치료사 경험을 쌓은 적이 없는데도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들은 똑같은 씨를 뿌린 결과 똑같은 열매를 수확한 것이다. 밴들러와 그린더는 세 사람의 전문가를 본받아 기본 패턴을 연구한 후 나중에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패턴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이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며 이것이 NLP라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본받기, 모델링, NLP의 핵심 내용. 이 두 천재는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일련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패턴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했다. 어떤 형태의 탁월성일지라도 극히 짧은 시간에 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그들의 성공은 가히 전설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패턴을 배우기만 했을 뿐 그것을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는 충분치 않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은 행동이다. 나는 NLP에 관한 책을 읽을수록 의문이 생겼다. NLP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받기 과정에 대한 나는 NLP에 관한 책을 읽을수록 의문이 생겼다. NLP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받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본받기는 탁월성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 존재하고 내가 그 사람처럼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받을 만한 모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성공을 하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고 두뇌와 신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된다. 만일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싶거나 더 부자가 되고 싶거나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거나 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 싶거나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모델을 찾아가면 된다. 세계를 움직이고 뒤흔든 사람들은 대개 본받기 선수들이다. 자기 스스로 터득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쫓아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는 기술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나 충분하게 갖지 못한 재화인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사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책은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과 그 모델을 제시한 책들이다. 계획의 계획 패턴을 가르쳐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본받기를 할 수 있는 과정, 구성, 원칙 등을 배워서 어디서 탁월성을 발견하든 즉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NLP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패턴들을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이 단순한 NLP 전문가 이상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이 본받기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탁월한 사람을 찾아서 탁월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계속해서 최적 성과 실현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한 시스템이나 패턴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꾸준히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탁월성을 본받으려면 탐정이나 수사관처럼 질문을 많이 하고 그 탁월성을 이끌어내는 모든 실마리를 추적해야 한다. 나는 사격술의 정밀한 패턴을 찾아 그것을 이용해 미군 육군의 특등 권총 사격수들에게 사격술 향상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나는 태권도 유전자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서 태권도 사범의 기술을 배운 적도 있다.
나는 프로 선수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적도 있다. 선수들이 대기록을 세울 때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모델을 찾아내어 적절한 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을 가르쳐 주어 기록을 향상시켰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운 것을 쌓아나가는 것은 좋은 학습법의 기초이다. 과학기술 영역의 모든 공학이나 컴퓨터 디자인의 발전은 과거의 연구 실적과 위대한 발견을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회사나 최첨단 정보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는 오래 못 가고 망해버린다. 본받기를 위한 3가지 기본 요소. 인간 행동 영역은 여전히 낡은 이론과 정보에 매달려 있는 분야이다. 아직도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19세기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 말을 들으면 우울해진다. 사실 그러한 용어는 말이 씨가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기 쉽다. 이 책은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삶을 만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밴들러와 그린더는 어떤 탁월성이든 그것을 재생산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3가지 기본 요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는 성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행동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을 환상적인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3개의 문이라고 상상해보자. 첫 번째 문은 신념체계이다. 우리가 믿는 것, 즉 가능하다고 믿거나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그대로 가능과 불가능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둘 다 옳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움츠려 들게 하거나 없애버리는 메시지를 신경체계로 보내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신경체계에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신경체계는 원하는 결과를 이루도록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에 따라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어떤 사람의 신념체계를 본받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본받기에 의해 즉시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신념체계에 대한 것은 4장에서 자세하게 배울 것이다. 열어야 할 2번째 문은 사고 구조이다. 사고 구조는 생각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구조란 코드라는 말이다. 전화번호는 대개 7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전화를 걸려면 이 번호를 순서대로 눌러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효과적으로 뇌와 신경체계의 해당 부분에 신호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른 코드와 다른 사고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코드를 풀고 2번째 문을 통과하면 최상의 본받기를 해낼 수 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7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3번째 문은 생리체계이다.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체 동작, 즉 숨쉬기, 몸동작, 자세, 얼굴 표정, 동작의 유연성과 특성 등이 실제로 우리의 내적 상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현재의 내적 상태가 바로 자신이 취하는 행동의 특성과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생리체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9장에게 다룰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본받기를 하며 산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본받기를 하며 산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말을 배우는 것일까? 젊은 운동선수는 어떻게 선배 선수에게 배울까? 큰 포부를 가진 사업가는 어떻게 자기 회사의 조직을 결정할까? 비즈니스 세계의 간단한 본받기를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시간차 효과라는 것을 이용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통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한 곳에서 통하면 다른 곳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디트로이트 쇼핑센터에서 초콜릿 칩 과자를 만들어 팔기에 성공하면 달라스 쇼핑센터에서도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직원들에게 눈에 띄는 이상한 옷을 입혀 메시지 배달 서비스에 성공했다면 같은 아이디어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서 잘 되는 것을 찾아서 시간차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다른 도시에서 같은 일을 벌인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미 입증된 정보 시스템을 복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이 보장된다. 세계에서 본받기를 제일 잘하는 국민은 일본인이다. 일본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기적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빛나는 혁신일까? 지난 20년 동안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신상품이나 신기술 혁신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일본은 자동차에도 반도체까지 미국에서 발명된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완벽한 본받기로 쉽게 배워 좋은 것을 그대로 쓰고 나쁜 것을 개선했다. 아드난 무하마드 카쇼기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이다. 그는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록펠러나 모건 같은 금융계의 우뚝 선 인물을 본받았다. 그는 그들에 관해 많은 자료를 읽고 그들의 신념과 전략에 대해 연구하여 본받기를 했다. 미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불행 속에서도 그냥 목숨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친구들이 엄청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그에게는 가능성 있는 모델, 즉 그가 겪은 부정적 경험보다 훨씬 강한 긍정적인 모델이 있었던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기로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확하고 의식적으로 본받기를 하라. 나도 이와 같은 본받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단시간에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을 찾는 일을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나는 최적 성과 실현 기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략이 이 책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이 책에서 내가 바라는 성과, 즉 내 목표는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그냥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패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존 그린더는 내게 어떤 것이든 너무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항상 어디에선가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NLP는 강력한 도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접근 방법과 전략, 그리고 통찰력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 어떤 전략도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본받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위대한 발명가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발명품을 본받아 왔다. 아이들은 누구나 주위에 있는 세상을 본받는다. 문제는 확실한 목표도 없이 아무렇게나 본받는 데 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린다. 여기서 좋은 것 조금 저기서 좋은 것 조금씩으로 본받고 있다.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잘 모른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서 행운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앤서니 라빈스. 이 책을 정확하고 의식적인 본받기를 할 수 있는 안내서로 삼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자원과 전략들이 많이 있다. 자신을 본받기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과 패턴을 찾아보기 바란다. 어떤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순식간으로 튀어나와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꾸준하게 탁월성을 찾아내고 어디서나 마술적인 힘을 찾아내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탐구할 것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확하고 의식적으로 본받기 하라. 3장 내적 상태와 영향력. 선과 악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은 행복과 불행, 풍요와 가난도 만든다. 에드먼드 스펜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면서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는가? 테니스 시합에서 샷마다 공이 라인 안에 떨어질 때, 상담 중에 척척 대답을 잘 넘겼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대담하게 또는 극적으로 해내고 나서 스스로 놀랄 때 말이다. 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평소 하던 일이 계속 꼬이기만 한다. 모든 일이 뒤죽박죽인 데다가 찾아가는 곳마다 문이 잠겼고 하려는 일마다 잘못될 때 말이다. 왜 그럴까?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자원도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죽을 마시고 어떤 때는 멋진 결과가 나오는 걸까? 왜 최고의 운동선수조차도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한 골도 못 넣거나 안타 하나 제대로 날리지 못하는 날이 있는 걸까? 차이는 우리가 어떤 생리체계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내적 상태, 자신감, 사랑, 내적인 힘, 기쁨, 황홀, 신념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내게 한다. 부정적인 내적 상태, 혼돈, 우울, 공포, 걱정, 슬픔, 좌절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대개는 긍정적 상태와 부정적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종업원이 불친절한 말투로 뭐 시키실래요? 하고 심퉁하게 내뱉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여종업원이라고
항상 그런 말투로 손님을 대할까? 물론 삶에 찌들어 늘 그런 말투를 써왔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나 힘들었거나 방금 다정한 손님이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녀의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내적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다. 내적 상태가 바뀌면 그녀의 행동도 바뀔 것이다. 내적 상태,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내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변화를 이해하고 탁월성을 이루는 열쇠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느끼는 내적 상태의 결과이다.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무기력한 내적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 나는 여태껏 살면서 묘한 감정의 내적 상태에 빠져 말과 행동을 되는 대로 하다가 결국 창피를 느끼고 후회한 적이 많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게다. 남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면 이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게 좋다. 그러면 화를 내다가도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 유리집에 사는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없는 것과 같다.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여정원의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역동적인 내적 상태를 만들고 자신감을 넘치는 상태로 내적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자유자재로 충만한 자원감을 불러와 기분이 좋아지고 성공에 자신이 생기며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 사실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책을 덮을 때쯤에는 어떻게 해야 자원감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는 내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 무엇이 무력한 내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무력한 내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활력을 얻는 열쇠는 행동에 있음을 명심하라. 내 목표는 여러분에게 결단과 행동이 가능한 내적 상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적 상태와 그 역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법도 배울 것이다. 내적 상태는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내적 상태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백만의 신경 논리를 합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순간에 느끼는 감정의 총합을 의미한다. 내적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눈이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특정한 내적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자원감이 충만하고 유익한 상태들도 될 수도 있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맘대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성공에 도움이 되는 내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우리가 원하는 내적 상태는 대부분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원하는 내적 상태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이처럼 내적 표상과 생리체계 두 가지 요소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내적 상태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면 내적 상태를 조절하고 통제해야 한다. 또 내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 표상과 생리체계를 조절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의 내적 상태를 100%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지도는 실제 땅이 아니다.
경험을 관리하려면 먼저 경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른 포유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특화된 수용기와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맛을 보는 미각, 냄새 맡는 후각,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몸으로 듣는 체각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중에 주로 시각, 청각, 체각의 3가지 감각을 이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특화된 수용기가 외부의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뇌는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일반화, 왜곡, 삭제와 같은 내부 절차를 통해 걸러진 것을 걸러낸 후 내적 표상을 하게 된다. 뇌는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일반화, 왜곡, 삭제와 같은 내부 절차를 통해 걸러낼 것을 걸러낸 후 내적 표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내적 표상과 사건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받아들인 정보를 각자 마음속에서 수정하여 다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신호를 모두 다 이용할 수는 없다. 만약 손끝에서 느끼는 맥박에서부터 귀에서 느끼는 진동까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천 가지 자극을 의식해야 한다면 아마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뇌는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와 나중에라도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골라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의식적으로 무시해버린다. 인간의 의지는 대개 이런 걸러내기 과정으로 설명된다. 두 사람이 같은 교통사고를 보았다고 해도 서로 달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은 주로 눈으로 본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귀로 들은 것에 관심을 두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들은 보는 각도가 서로 다르다. 그들의 첫 번째 인식부터 서로 다른 감각을 이용한다. 양쪽 눈의 시력이 2.0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력이 신통치 못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사고에 대해 생생하게 내적 표상을 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던 두 사람은 같은 사고를 보고 서로 다른 내적 표상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과 내적 표상을 저장했다가 앞으로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새로운 필터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얼굴 그림에서 우리 뇌의 내적 상태가 있고 내적 표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듣는가, 그리고 생리체계는 자세와 생화학적 작용, 신경에너지, 호흡, 근육의 긴장, 이완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상태에서 행동은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표정의 변화와 호흡이 있습니다. NLP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전제 개념이 하나 있다. 지도는 실제 땅이 아니다 라는 말이다. 알프레드 코르집스키는 그에 져서 과학과 건전한 정신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지도의 중요한 특성을 알아야 한다. 지도는 그것이 표현하는 실제 땅이 아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도라고 해도 그것은 그 지역을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필요한 것을 표시해줄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내적 표상이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특정한 신념이나 태도, 가치, 그리고 이른바 근본 사고방식에 의해서 걸러낸 하나의 의미 부여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아인슈타인은 누구든 자신의 진실과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의 비웃음 속에 침몰한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진실 그 자체는 모른 채 진실을 내적으로 표상하는 방법만 알 뿐이다. 그러니 이왕이면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활력을 빼앗지 않고 활력을 북돋워주는 내적 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늘 자신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내적 표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도 일이 꼬일 때를 생각하면서 우울, 좌절, 분노 같은 부정적인 내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일이 잘 풀릴 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는 자신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내적 표상을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언제라도 자원감이 풍부한 내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다시 미첼을 생각해보자. 그의 관심은 사고 자체에 있지 않았다. 끔찍한 화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자원감이 풍부한 내적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원래부터 좋거나 원래부터 나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가치란 자신에게 내적 표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을 긍정적인 내적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내적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잠시 활력이 넘치는 내적 상태로 빠져보라. 이런 이유로 아인슈타인은 누구든 자신이 진실한 지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의 비웃음 속에 침몰한다고 말한 것이다.